그 다음에 서머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가장 처음에 앞에서 보시면 abstract라고 해서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논문의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자신들은 CNN을 활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인사이트로, 한 가지는 리저널 프로포즈를 CNN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라벨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을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통해서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 이것이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오버핏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그 오버핏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CNN 아키텍처 베이스로 슬라이딩 윈도우 디텍터를 제시하는 방식인데, 이 오버핏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것이 IRS VRC 2013 디텍션 데이터 셋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RCNN은 2013년 11월에 나온 반면에 오버핏은 2013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논문 1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피겨 1을 좀 보시면서 같이 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elective Search를 통해서 Regional Propose를 2000개 가량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warp를 시키고요. 이 warp를 시키는 이유는 알렉스넷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알렉스넷의 인풋 이미지가 fixed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된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는 Regional Propose를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서 warp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켜주고 자세한 디테일은 어펜딕스 A의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CNN 피처를 컴퓨팅을 했고, 그 다음에 리즌을 이제 분류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이때 소프트맥스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RCNN을 Region with RCNN이라고 해서 그들 자신이 별명을 붙였다고 했기 때문에 논문의 제목 이름은 굉장히 길지만 RCN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걸식의 CVPR 2014에서 발표한 자료를 CS231N에서 재생산한 것을 다시 가져온 건데요. 이미지를 약간 입체감이 있게 이렇게 바닥에 뒀죠. 그래서 Region of Interest라 해서 ROI를 추출을 합니다. 이 방법은 Selective Search를 통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warp를 시키고, 그 다음에 CNN을 넣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넣는다 라는 부분은 앞에 피겨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은 처음 보실 겁니다.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arp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요. warp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하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인풋 이미지에 컨텍스트를 넣은 상태로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빼고 크롭 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른다고 하죠. 그래서 자른 것을 이제 다시 확장시켜주는 방식으로 인풋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넣어줍니다. 이제 그런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의 차이는 패딩이라고 해서 주변의 컨텍스트를 약간 조금 더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더 늘려줌으로 인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논문의 설명에 따르면 좀 더 3에서 5 MAP 정도 성능 향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라보실 것은 어펜딕스 B에 있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그젬플과 왜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IOU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파인 튜닝을 할 때의 IOU와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할 때 IOU가 서로 다릅니다. 앞에서는 0.5고 트레이닝 할 때는 0.3 인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같은 값으로 뒀을 때 성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뒀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른 값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면서 조율해 봤더니 그리디 서치를 통해서 0.3이 나왔고 0.5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성능이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완전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출한 리지널 프로포절이 이 구역에 딱 맞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로컬라이징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로컬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보라색이 리지널 프로포절인데 이 부분을 P라고 표현하고 이에 대한 세부 표현을 PX, PY, PW, PH라고 표현을 합니다. X와 Y는 이 사각형의 중심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W는 width, H는 height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는 ground truth를 의미를 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이 P가 G에 맞도록 매핑을 할 수 있도록 펑션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D 값을 이렇게 네 가지로 넣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플링 5, 즉 알렉스넷에서는 컨브를 5개 쓰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컨브넷의 피처를 pi5의 p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이 앞에 개수로 이렇게 w를 넣습니다. 리니어 펑션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을 이제 리그레이션 타겟과 이제 MSE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람다를 통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텀을 넣습니다. 이 부분을 리치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predicted ground truth box를 ghat이라고 하는데 ghat에 대한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t에 대한 함수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d 대신에 t를 넣고 ghat 대신에 g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regularization 텀이 매우 중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validation set에서 람다를 1000으로 둔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P와 G를 선택을 할 때 유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P와 G 간의 IOU를 0.6으로 둬서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을 니어니스라고 선택을 하고 이것을 체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한 번만 사용을 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fast 모드라는 셀렉티브 설치의 어떤 특정 모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2000개의 리지널 프로포저를 생성을 하고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warp 시키고 스코어를 하는데 이제 이때는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스코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a greedy non-maximal suppression, 즉 중복값을 없애기 위한 이 방식을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모델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금 적용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완벽하게 들어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파스칼 VOC를 트레이닝 한다라는 가정하에 1번에서 ILS VOC, 즉 이미지넷의 2012년 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VOC 2012 트레인 데이터 셋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데요. 이때 셀렉티브 설치를 통해서 리저널 프로포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0.5 이상이 되면 포지티브를 32개, 그 이하가 되면 네거티브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것을 96개를 미니 배치에 넣어서 각각 리전에 대한 warp와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n 플러스 1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논문에는 적혀 있는데 이때 VOC는 20개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판별하기 때문에 20 플러스 1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 LR은 러닝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이때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 있고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각각 존재합니다. 근데 리지널 프로포저를 2000개 만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때 파인 튜닝에서는 IOU가 0.5 이상 각각의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그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사라진 박스들은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에 대한 좀 더
부연 설명을 이어가면 VOC 2012년에 train var dataset을 트레이닝 소프트 벡터 머신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selective search를 하고 ground truth box를 토대로 IOU 0.3 이상이면 positive, 그 이하면 negative라고 분류하는데, 이때 hard negative mining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균형감 있게 넣고요. 그 다음에 train post hoc linear soft vector machine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bounding box regulation을 여기서는 적용을 하는데 단 한 번만 각각의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때 nearness를 체크할 때 IOU는 0.6이다 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elective search를 했고 training soft vector machine, 원래 이미지는 달라야 합니다. 데이터셋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같다고 이렇게 임의로 놓은 거고요. 그래서 IOU가 0.3이기 때문에 박싱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보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ground truth box가 있을 때 bounding box regula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OU가 0.6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개의 ground truth box에 대해서는 한 개의 이 predicted box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bounding box regulation을 통한 ghat을 통해 구하면 이 보라색과 약간 빨간색 근접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selective search를 통해 2000개를 추출하는데 이때는 fast 모드를 사용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warp를 시키고 soft vector machine으로 스크롤링을 하고, 이때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non-maximum separation을 사용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은 약간 이미지를 다르게 해봤는데요. 이런 게 있을 때 가장 높은 스코어가 옐로 스코어라고 했을 때 나머지들은 중복이 되니까 IOU가 특정 값 이상이 되므로 이것들은 다 제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텍션 관련돼서 RCNN을 파인 튜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약간 조금 비교하는 테이블을 테이블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3개가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았는데 파인 튜닝을 한 것이 훨씬 더 성능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은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죠. 그 다음에 바라보실 테이블 3는 T넷과 O넷이라고 논문에서 축약되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T는 알렉스넷은 토론토에서 이제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T넷이라고 했고요. 이 O자는 옥스포드의 약자인데 2014년 ILS VOC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두가를 나타냈던 VGG16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을 발표했던 학교가 옥스포드였기 때문에 오네지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VGG16이 훨씬 더 알렉스넷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조금 반영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arp 시키고 CNN 아키텍처에 넣잖아요. 그때 알렉스넷 대신에 VGG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T넷과 오넷을 비교했을 때 오넷이 그냥 성능도 좋지만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사용했더니 그것이 성능 상승에 더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칼 VOC 2012년 데이터셋을 리저트에 대한 시간을 나타낸 건데요. GPU에서는 이미지당 13초가 걸렸고 CPU에서는 이미지당 53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ILS VOC 2013 디텍션 테스트 셋에서 RCNN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사용한 것과 오버핏 간의 비교를 한 겁니다. 1등과 2등 간의 비교인데, 지금 오버핏보다 훨씬 더 월등히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이 표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보실 것은 테이블 4입니다. 이 ILS VRC 2014년 데이터셋은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완전하게 있지 않아서 트레인 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만으로도 충분히 파스칼 VOC 데이터셋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파지티브에 해당되는, 즉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설정되어 있는 그 부분들, 일정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val1과 val2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논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피처들을 변형시켰을 때 어떤 성능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베이스라인인데 이때는 파인 튜닝도 하지 않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도 하지 않았고 피처 레이어도 플립 커넥트 레이어 6번째에서 중단을 했던 반면에 여기서 하나씩 변경해 가는데 첫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늘렸더니 MAP 값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오버핏이 있다고 해서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갈 때는 파인 튜닝을 했던 것이 유효했다. 이런 식으로 성능 향상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 파인 튜닝을 할 때 데이터셋을 늘림으로 해서 이것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고 바운딩 박스 레귤레이션을 사용한 것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섹션 5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리즌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관한 실험으로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2P는 당시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두각을 보였던 모델의 이름이고요. 그에 대한 성능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때 풀은 우리가 리저널 프로포즈를 할 때 박싱을 하잖아요. 그 네모난 박스를 없애고 그 안에 있는 리전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FC6과 FC7에 대한 이제 MAP를 나타낸 거고요. FG는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마스킹을 씌운 것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백그라운드 민으로 놓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약간은 뭐 오른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FC6에서는 조금 성능이 올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은 정확하게 논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좀 유추해 보자면 마스킹을 씌우고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CNN이 모델을 학습할 때 컨텍스트를 이해하도록 앞에서 와이퍼를 시킬 때 패딩을 16 줘서 좀 더 성능 향상을 이뤄낸 것처럼 컨텍스트를 좀 더 줘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든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성능이 좀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CN에 대해서 짧지 않지만 서머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RCN에는 기본적으로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백프로포게이션이 불가능하다는 단점, 왜냐하면 앞에 맨 뒤에 소프트맥스 대신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앞에서 해왔던 피처들을 디스크에 다시 넣어놓고 그걸 다시 불러와야 하는 디스크 스페이스의 용량을 엄청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테스트에 대한 그 초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VGG16 에 대해서 이미지당 47초가 걸린다는 점 역시도 상당히 느리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즌마다 컴포넷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역이 겹치지 않는 리즌이 만약에 2000개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뭐 그렇다면 2000개를 다 컴포넷을 돌려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SPP넷이 발표가 됐고, 이 SPP넷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게 이 RCNN의 후속으로 나오는 Fast RCNN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었고요. 제가 처음 찍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고 말이 어눌하거나 조금 의성어 같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